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지난 23일 공동협력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두 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를 도입 활성화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6건의 공동 협력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경제단체협의회가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협력지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는 의좋은 형제기업 대상 기업과 수시로 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르노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량 시험센터가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르노그룹의 차량 시험센터에서는 르노그룹이 개발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모든 신차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시험센터를 통한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와 멀티테크노밸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가 조성됩니다. 이 사업에는 총 5,63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인공 서핑파크 조성으로 관광과 스포츠 분야 일자리 1,400여 개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산학, 연관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정책, 융합산업, 과학기술분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육성, 지원,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 등을 심의 자문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조선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조선 3사 등 국내 조선사업 주요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상생 금융 프로그램과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국산 기자재 사용,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교육청, 충북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충북 교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지역 성장과 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20, 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청년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신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간접 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밀집지역지자체, 조선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윤병태 전남 정무부지사는 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산업이 특화된 전남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450여 명의 청소년위원이 발굴한 정책과제가 정부에 제안됐습니다. 청소년위원들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 줄 것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까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88.5%가 수용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울산시가 태풍 침수 피해 종합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태풍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확인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에게 월 최대 6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정부의 지원 운영비와 제품 판매 수익금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건데요. 제주도는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 항공산업지원단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항공부품 수출 전문기업 15개를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경상남도 관계자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